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원에 효양 2연. 그래도 지금 좀 많아졌구나. 2연고 1학년 몇 명이나 되지? 잘 모르죠? 전체요? 우리 학원에 몇 명이 되지? 1학년 중에? 2연고 누구 있지? 인혜하고 민서? 또 없나? 모르죠? 효양은 1학년 몇 명이나 되냐? 니네 둘하고 또 누구 있지? 몰라, 잘. 서율이? 이름은 들어봤다. 많지 않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말 그대로 직선이 몇 개가 있어?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관계가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 위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인 두 직선이라고 써야겠네요. 라임을 맞춰줘야지. 수직인 두 직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요거는 위치 관계는 아닌데,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하나의 직선에 대한 얘기. 자,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울기는요. 어떤 거야? 같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y절편은요. 다르면 됩니다. 추우면 다시 좀 얘기하세요. 또 한 바퀴 좀 순환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좀 답답하네요. 창문이 없어서. 공기청정기를 켜긴 했는데. 자, 다시요.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건데, 그럼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이 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럴 때는 우린 두 직선이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별로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자, 수직인 두 직선은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좌표평면에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수직인 두 직선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 두 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라고 주어지니까 두 개의 직선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요, y는 mx 플러스 n. 하나는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요 놈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우리는 이렇게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은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요렇게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표처럼 되게 반듯하게 잘 그린다. 자, 이게 삐뚤어져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굉장히 바르죠? 그지, 유진아? 되게 반듯반듯하지? 눈이 비틀어졌나?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일단은 두 가지. 먼저, 두 직선이 서로 뭐 할 때?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얘기야. 우리 책에 보면 일치한다는 것도 나와 있을 거거든. 근데 일치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그냥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먼저,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고 그러면 두 직선이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두 직선의 뭐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뭐는 다를 때 y절편은 다를 때 이때 우리는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치하는 경우는 뭐야? 요거까지 같으면 그냥 일치하는 거야. 똑같은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런데 요 놈을 펼쳐서 이렇게 쓸 땐 물론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도 우린 있어야 됩니다. y는 꼴로 뭐 2항하고 y개수로 나눠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근데 요 상태에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평행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x개수의 b, a분의 a'과 b분의 b'은 같아요. x개수의 b는 같고 상수의 b는 달라야 돼요. 이게 평행한 겁니다. x개수의 b와 y개수의 b는 같고요. 상수의 b는 다를 때 이때 우리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x개수끼리 곱한 a 곱한 것과 y개수끼리 곱한 거 b 곱한 거를 더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 이때가 수직이에요. 사실 이 얘기와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얘를 이런 꼴로 변형해가지고 찾아보면 이런 조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디서 나와요? 별로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그걸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요. 자, 평행한 건 기울기가 갖고 y절편을 다룹니다. 이렇게 1차식의 꼴로 주어졌을 땐 x개수의 b와 y개수의 b는 같고 상수의 b는 다르면 평행한 거고 이것도 상수의 b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y절편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수직인 경우에는 기울기를 갖고 얘기했을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그게 이렇게 표현된 건 x개수끼리 곱한 거에 y개수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얼마가 돼버리면 0이 되면 뭐하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수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 교수님이 요새 몸에 정력이 떨어졌는지 필요한지 입술에 막 이렇게 물집, 이게 입술 포진이라고 그러던가?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집이 생겨요. 불쌍하지. 참 반응들이 없어. 뭐라고 하든 넌 짓거려라. 진짜 수업이나 하지 딴소리하고 지랄이야. 속으로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들. 보통은 여학생들이 많은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막 이렇게 한데 여기는 하긴 이렇게 남녀 차별주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성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썩을 놈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요거에 관련된 건 문제 이제 좀 이따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간단하게 한 줄로 쓰고 끝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좀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요 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잠깐 요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항등식이라는 거. 중간고사 뭐였었죠? 항등식의 개념 여러분들 떠오르죠? 보통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요거를 우리는 항등식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놈을 좌표 평면에서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 놈을 좌표 평면에서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뭐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뭐에 관계없이 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K의 X-2 더하기 K의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한 거야. 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있어. 요 놈이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K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하는 X값, Y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조금 선생님 바꿔서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K 뺄게. 더 쉽게. 이러면 K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우리 어떻게 썼니? K 곱해져 있는 놈도 뭐가 되고
0. K 없는 놈도 0. 그러면 K에 관계없이 얘가 여기 되려면 X는 얼마? 2. Y는 얼마? 마이너스 2.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는 2, Y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항등식에서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개념을 좌표 평면에서의 의미로 따지면 이 놈은 어떤 식이 됩니까? 직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렇잖아.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좀 전까지.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은 K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2, 마이너스 2를 K에 관계없이 지난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차피 K에 관계없이 성립하는데 이 놈이 직선이라면 X는 2와 Y는 마이너스 2라는 놈은 K에 관계없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를 만족한다는 게 좌표 평면에서는 얘를 뭐를 가리켜요? X좌표, Y좌표 하나의 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항등식의 의미는 뭐야? 반드시 지나는 점,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앞으로 요 놈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항등식의 개념이 좌표 평면에서 뭐가 된다고? 물론 요건 K라고 썼지만 나중에 이게 뭐 T일 수도 있고 뭐 F일 수도 뭐든 나올 수 있겠지. 그거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다. 그게 좌표 평면 상등식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건 앞으로 많이 응용될 거니까 기억하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자, 보세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두 직선이 한 놈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고요. 한 놈은요. A'X 더하기 B'I 더하기 C'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즉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야. 어떻게 될 거냐. 자, 풀어서 천천히 설명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지금 직선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요 놈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또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 놈은 A 프라임 X 왜 제곱 있죠? 1차입니다.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이라고. 그럼 두 직선이 직선이니까 교점은 최대 한 개밖에 안 생기죠. 두 군데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요 방정식을 지금부터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 찾을 수 있어요. 교점은 어떻게 찾죠? 두 직선의 교점? 요 놈을 뭘로 생각하고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교점 나오는 거야. 그건 정말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에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일단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리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요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보통 이렇게 주어진다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점이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도 XY에 대한 1차식이죠. 그치? 1차식이지. 그런데 1차식의 개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맞아요?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지. 근데 이 점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얘는 0과 얘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가 0 되는 놈.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얘가 0 되는 놈.
누군가 개수와 관계없이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k 곱하기 이퀄 0. 이렇게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0, 얘는 0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얘는 0이 뭐야? 요 직선. 얘는 0이 뭐야? 요 직선.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모두 만족한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모두 만족해.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교점이잖아. 얘와 얘를 모두 만족하는 거. 그게 바로 교점이라고. 즉, 요 놈은 k에 관계없이 뭐? 얘와 얘의 어떤 점?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점을 지나는 식. 교점을. 다시 한번.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럼 뭐야? 직선의 방정식 하나 써. 이퀄 0은 안 쓰는 거야. 자동으로 항등식 개념에서 이퀄 0은 나오는 거니까. 또 하나 직선 써. 거기에다 누굴 곱해? k를 곱해.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가 만들어진다?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다만 누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k가 결정이 안 돼 있지. 원래 이 두 직선은 사실은 A, B, C, A', B', C'은 문제에서 주겠지. 직선 두 개는 줘야 되잖아. 그러면 K만 모른다고. 그죠? 왜 K를 모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이, 이 교점 지난 직선이 어떠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K가 안 정해진단 말이야. 모든 직선이 요점은 지나는데, 즉 K 관계없이 교점은 지나는데 어느 직선인지 모르죠. 요점을 지난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주게 되면 이 점은 이제 XY를 만족하는 점이죠. 그 XY를 여기다 대입하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K를 구할 수 있다고. 요 점을 대입하면 어떤 K 값이 나올 거고, 뭐 요 점을 대입하면 또 다른 K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K 값이 결정되면 비로소 직선식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요 놈은 요 자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요 개념이 나중에 여러 군데서 등장해. 이 K에 관계없이 이퀄 0 만족한다는 거 도형에서 많이 나오는 반드시 지나는 점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저기서 등장할 거란 말이야. 꼭 좀 기억해 놓으셔요. 특히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사실 얘는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원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식에서 다 나와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대단히 좋아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유형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앞에 유형에서 고난도 문제가 하나 있다, 그지? 요거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유형해서 오늘 유형 한 9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쫙 하고 1, 2교시 문제 푸는 것보다 1교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문제 풀고 설명하고 문제 푸고 하는 게 낫지. 여러분 뇌에 한계가 있잖아. 그쵸? 한 개를 가르쳐주면 2개씩 까먹고 막 그러는 데니네. 왜? 너무 뜨끔해? 여러분들 우리 정가좌표 하지만 정가좌표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 또 다 까먹었잖아. 그죠? 우리 정가좌표 앞에 뭐 했니? 뭐 했는지는 기억나요? 우리 뭐 했냐? 그게 정가좌표잖아. 그 앞에. 그 전 단원. 2차 부등식이었죠? 그 자체 기억 잘 안 나죠? 2차 부등식 전 단원은 뭐였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 해야 되구나. 여러 가지 방정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해야 되나니네? 그러네. 우리 요거 끝내고 여러 가지 방식도 해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빨리 나가야겠네. 우리 내일 한다고 그랬지, 맞아. 난 자꾸 까먹는다, 이거? 다 나와요? 여러 가지 방정식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그럼 해야죠. 이거 내가 몇 주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 2주 된 것 같은데 얘기한 지, 그죠? 한번 할게. 아니, 우리 반 전체 다 하는 거면 사실 수업 시간에 해도 내가 진도 늦을까봐 이거 빼긴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오늘 못 끝내. 화요일날 직선의 방정식 끝날 거거든. 여러 가지 방정식 하려면 여러 가지 방정식 한 번씩은 하긴 했잖아. 민주는 까먹었을 거고, 니는 못했고, 늦게 와서. 그죠? 채영이는 했을 거고. 원래 수연이는 나랑 하지 않았었어, 여러 가지 방정식?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죠? 나요. 우리 복습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하자.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자, 수업 시간에. 왜, 나오고 싶어? 나와서 하는 게 좋아? 그럼 나와. 나는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 난 니네 편하라고 그런 거지. 그럼 오세요. 여러 가지 방정식. 이때 하겠습니다. 수연이 시험 범위 들어가나, 여기? 수연이는 고민해봐. 근데 부정 방정식 몰라요. 내일 웬만하면 이거 올해는 못해? 해봤자 한 2시간? 대신에 압축해서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채영이하고 수연이하고 미희는, 미희도 틀림없이 이거 다 까먹었을 텐데, 여러 가지 방정식. 3명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오든 말든. 와서 나 한번 다시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면 오고요. 난 어떻게든 버텨볼래. 대신 선생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은 오시고요. 그럼 3명은 필수. 알겠지? 3명은 필수.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수업 시간은 뭐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 되니까. 싫어? 왜? 뭐가 있다고? 자, 보세요. 2182번. 꼭지점의 좌표가 4개가 주어져 있어? 0,0, 6,0, 3,4, 0,4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지랄이다, 이거. 보셔요. 뭐가 있냐면, 자,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 3,4. 0,4. 자, 요 점을 지나고, 하나는 6,0. 자, 요렇게 생겨먹은 사다리꼴이 있답니다. 근데 나는 뭐를 할 거냐면, 원점을 지난대요.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어떡한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야.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더라. 왜냐면 사각형의 넓이, 만약에 쪼갤 수 있다면 사각형, 삼각형으로 쪼갤 수는 있지만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도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도 아니고 2개 붙어있는 걸 어떡하래? 2등분하래요. 2등분하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넓이 자체를 구해서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고요. 그리고 요 직선이, 근데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요 직선이요, 요 꼭지점보다 위쪽에 존재할까? 아래쪽에 존재할까? 당연히 위쪽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위쪽에 존재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만도 2등분이 안 되잖아. 아래가 더 커지잖아. 그죠? 따라서 아래쪽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누구의 넓이가? 요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에 얼마가 되면 된다? 반이 되면 된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밑변의 길이 아니까 뭐 찾을 수 있어요? 높이 찾을 수 있죠? 높이를 안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다는 얘기야, 이번엔? Y좌표를 안다는 얘기고, Y좌표를 알면 요 직선에서 X좌표를 알 수 있고, 그러면 XY좌표를 모두 아니까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될 거라고.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얼마냐 그러면? 9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숫자네요. 18. 근데 왜 그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사다리꼴 넓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넓이는
9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 9라는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6 곱하기 여기를 우리 높이 h라고 할까요? h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h는 얼마가 되면 돼요? 3. 즉, 요 높이가 얼마? 3. 여기가 3이란 얘기야. 그럼 요 점에 누가? y좌표가 3이라는 거죠. 자, x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x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원칙적인 방법은 뭐니? 원칙적인 방법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요 직선을 만족하는 y값, 그때의 x값 찾으라는 얘기야. 원래는 원칙적인 이런 방법이야. 선생님이 원칙적인 방법들을 해볼게요. 자, 요 놈을 찾아보면요. 기울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보세요. 요 점하고 요 점 비교합니다.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3. y는 4만큼 감소했죠? 맞지?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일까? x가 3 증가할 때 y는 4만큼 감소. 이 자체가 기울기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 다음 y절편은 모르겠지만 대신에 x절편 안에 어디 지난다는 얘기야? 6,0.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6,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거 뭐 정리 안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식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x좌표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즉, 요 놈의 y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x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y자리에 3 집어넣습니다. 요 틈 사이에 할까요? 3은 마이너스 3분의 4 x 암산해버릴까? 3, 2 플러스 8. 그러면 3분의 4 x는 5. x끼리 복잡하게 나오니? 연병이네. 4분의 15. 4분의 15.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지 뭐. 자, 이제 직선인 구합니다. 지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 0이랑 원점 지난다고 문제사의 조건으로 준 거야. 원점과 요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얼마겠어? x 얼마? 4분의 15, y는 3. 4분의 15 분의 3. 요 놈이 기울기예요. 그리고 원점 지나니까 y는 요거 x. 그럼 y는 15분의 12, 5분의 4x.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기울기 얼마? 5분의 4. 질문,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그냥 좀 귀찮은 산수들이지? 진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넓이 2등분하는 거 꼭 우리가 정해진 사각형, 삼각형, 뭐 대각선의 중점, 꼭지점 아니더라도 넓이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산수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2184번이야. 자, 2184번은 뭐 블라블라블라 나왔는데 별거 없어요. 자, 이런 얘기야. 어떤 직선이 요런 꼴로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A, B, C 개수에 따라서 직선의 방향과 대략적인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걸 우리는 직선 또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불러요. 개형이 멍멍이 형이란 뜻이 아니고 대략적인 모양이란 뜻입니다. 대략적인 모양. 물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있어. A, B의 부호가 두 개 곱한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그냥 바꿀 거예요. 바꾸고 나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y절편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 모양 대충 찾을 수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정확히 알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할 겁니다. 그럼 바꾸는 건 별거 없죠. ax 플러스 c 이항합니다.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따라서 이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고 뭐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거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놓으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2184번 볼게요. 거기에 부호가 막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 부호 때문에 어떻게 뭐야 이미 우리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A, B가 음수고요 B, C는 음수래요.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B, A, B가 음수래. 무슨 뜻? A와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B와 C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A와 B가 부호가 다르고 B와 C가 부호가 다르면 A와 C의 부호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죠, 같다? 맞니? 자, 그러면 요 직선에서 우리는 기울기하고 y절편의 부호를 한번 알아봅시다.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b분의 a. 근데 지금 a와 b의 부호가 같아 달라? 그럼 마이너스 빼고 b분의 a나 a분의 a 곱하기 b나 부호는 똑같잖아요. 곱하기나 나누기나 부호는 똑같지? 그럼 얘가 음수인데 거기에 뭐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 뭐란 얘기야? 양수. 됐어요? 마찬가지죠? 요거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도 뭐야? 양수. 그럼 끝났네. y절편 뭐라고? 양수. 그리고 기울기 뭐래? 양수. 어떻게 생겨먹어? 양수면 오른쪽 위로.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188번입니다. 별표 꼭 해놓으시고요. 2188번엔 별표 꽝꽝꽝. 2188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 k-2의 x 플러스 2k-3의 y 플러스 4k-3은 0. 자, 이것도 xy에 대한 1차식이에요. 따라서 도형으로 따지면 얘도 뭐인 거야? 직선인 거야, 직선. 이 직선은 실수 k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난다. 이때 이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누구일까요? 라는 이런 문제예요. 그거 뭐야? 점 P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점 P를 찾으면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우리 계속 직선의 방정식 했던 거. 기울기와 지나는 점 주어지는 조건이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야 돼? P. 실수 K에 관계없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건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실수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떤 꼴이어야 돼? K 곱하기 누구? K 없는 놈 이퀄 0.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K에 관계없이. 그랬을 때 요놈 뭐를 만족해? 얘는 0, 얘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이런 뜻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와 얘의 뭐? 교점. 그러면 써볼까요? K로 묶어볼게요. K로 묶었더니 X, K로 묶었더니 2Y. X 플러스 2Y 플러스 4까지 K로 묶여 있고요. K가 없는 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라고요?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요 두 직선에 누구를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게 P다. 그리고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연립방정식으로 찾자.
연립방 형식을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빠르게 갑니다. 자, 위식에 2 곱할게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 자, 그대로 더해버리면요. y 플러스 5는 0. 그럼 y는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5면요.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6이네요. 6, 마이너스 5를 치다네요. 자, 이게 점 P입니다. 자, 이제는 6,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암산하는 거야. 줄로 똑똑해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요. y는 x 마이너스 1이 없어요? 11이 맞나? 네. y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1이 맞네요. 부호 바뀌어야죠? 반대는. 네, 마이너스 11 맞습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자신을 못 가져요, 선수를. 유형이 되게 많다, 그지? 여기서요, 우리도 레벨 3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219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1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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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봤더니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래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 역시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입니다. 그림의 직사각형과 만나야 된대요. 직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1,1 요점, 1,2 요점, 3,1 요점, 3,2 요점. 요 네 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이에요. 요 직선이 얘와 만나야 된대. 아무것도 안 주고 얘와 만나래. 하지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르는 놈은 누구인 거야? 누구를 몰라? m이 뭔지 모르잖아, m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야? m의 범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m이 누군지 몰라? 하지만 뭐는 찾을 수 있어? m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무언가는 찾을 수 있다고. 똑같은 개념이야. 누군가를 몰라도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고요. m에 관계없이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로 바꿔 쓸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 그럼 m에 관계없이 요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한 거야. 요런 꼴에서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누군지 모르는 m이 있지만 그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요.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지난다고 칩시다. 사실 위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난다는 게 중요하지. 자, 봐봐. 직선이 됐어. 그런데 이 직선은 무조건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등등등 그려지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사각형하고 만나야 된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m이 x 앞에 곱해져 있지? 자, 요식을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y만 이항해서 써보면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4가 돼서 m이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그죠? 요 점은 고정되어 있는 채로 누가 바뀐다고? 기울기가 바뀐다고. 기울기가 바뀌니까 요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바뀌면. 맞아요?
그러면 바뀌다 요 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야. 요렇게. 그죠? 그거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면 이 사각형과 만나겠지. 언제까지 만나겠어? 요 꼭지점을 지날 때까지 어떻게 만나게 될 거야. 여기 선생님이 개떡같이 그렸지만 요 꼭지점, 요 점 지날 때하고 요 점 지날 때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요 사이에 있으면 그렇지? 요 사이에 존재하면 이 사각형과 만날 겁니다. 즉, 요 점을 지날 때 m은 얼마고 요 점을 지날 때 m이 얼마인지 찾으면 m이 그 사이 범위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씩 찾아볼까요? 여기 지날 때 m의 값.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1,2. m이 뭐라고 지금?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와 첫 번째 어디 지날 때? 1,2를 지날 때 이때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x2 빼기 x1 3분의 얼마? 6. 요때 기울기 2네요. 요때 기울기 2. 요점 지날 때 요점은 어디라고? 3,1. 3,1을 지날 때의 기울기. 그럼 요때 기울기는요. x2 빼기 x1 5분의 y2 빼기 y1 5. 요때는 얼마예요? 1. 요때 m값은 얼마예요? 1. 그러면 m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요점 지나는 순간도 만나는 거죠. 포함하죠. 따라서 요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요. 이 m값 계산하는 건 요점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뭐? 요점 찾는 게 이 문제선 포인트라고. 이 m을 몰아도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항등식의 개념. 아까 선생님이 힘줘서 얘기했던 거 이거. 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표평면에서. 알겠죠? 선생님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2197번. 잠깐만, 유형 8, 9. 유형 우리 2개만 하면 된다. 좀만 버티자. 힘들어도. 2197번 봅니다. 2197번. 이쪽 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직선이 2개가 주어져 있어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과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요 두 놈의 어디? 교점.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이거 했었던 거지. 바로 갑니다.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쓰자고 그랬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이 식이 바로 뭐라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누구를 결정해야 돼? k값 결정하는데 k값 결정하기 위해서 누구?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대입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기억합시다.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그럼 한 직선의 k를 곱하는 표현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른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누구를 결정한다? k를 결정한다. 자, 그대로 집어넣어서 산수예요. 이제는 산수까지 할까?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에 k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 이 새끼 2 플러스 2k는 0. 따라서 때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세요. 네. 왜 6 나와요? 어떤 게요? 3y 왜 6이에요? x에다 2 집어넣네? 그래요. 선생님이 이런 산수 잘 틀리죠? 잘 집었어요. 다시.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k값 지저분하게 나오네. 요는 마이너스
7 플러스 이 k는 0. 이 k 값 혹시 보기에 2분의 7이 있어요? 3k sorry. 보기에 3분의 7 있어요? 네. 저기 마이예요. 어디요? EX가. 아, 이거 아까 XY를 거꾸로 넣었구나. 아, 옌병씨. 상가요? 아까 왜 XY를 거꾸로 넣었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네. 아이, 썩을. 이 세상에 산수가 제일 어려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K는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K값 3분의 1이니? 보기에 있어요? 이것도 없으면 나 안 할 거야. 아, 방정식 찾는 거구나? 아, 짜증난다, 그죠? K 집어넣으면 왠지 찜찜한데? 산수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나요?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있네요. 4번. 여러분 산수 여러분이 차츰차츰 해보세요. 요 다음부터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산수니까. 나는 이렇게 덧셈 같은 거 잘 못할까? 왜 그러는 걸까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지. 산수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이 레벨 3 문제가 레벨 3 문제도 없네. 네, 레벨 3 문제도 없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원래 평행한 수직선의 활용 요것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유형 9까지만 할 거니까요. 2202번 요 마지막 문제만 들여다보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 정리하는 시간 가집시다. x 더하기 ay 더하기 3은 0. a-4의 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 요 놈이 뭐래? 서로 평행 할 때 a 값 찾으래요. 자, 평행하다고 그랬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x 계수의 b. 물론 기울기로 하는데 요렇게 펼쳐 있을 때는 기울기 찾는 게 더 복잡할 수 있잖아. 분수로 막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x 계수의 b a-4분의 얼마? 1 얘와 y 계수의 b 5분의 a는 어떻고? 같고 그 다음 상수의 b 3분의 3은 같지 않아야 된다고요. x 계수의 b 여기 1 있는 거니까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는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상수의 b는 어때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a의 a-4는 5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5,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답이 말에 꼬이냐 둘 다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a가 5가 될 때 한번 볼까요? a가 5가 되면 5분의 5니까 이건 1분의 1이니까 얼마 돼버려? a가 5면 1 되죠? 근데 3분의 3이 얼마야? 1이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되니까 요 놈은 안 된다. 같으면 왜 안 된다고? 같으면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a 값까지 찾았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쌤이 표 그렸던 거 있잖아. 그거 여러분 스스로도 머릿속에 표가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로 나왔을 때나 이렇게 1차식이 꼴로 주어져 있을 때나 둘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 좀 정리해 보세요.